이게 저지 사이트고요. 저지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에서 우리 한기대 프로그램 경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을에 제 11회가 개최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뭐 원래 이렇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라는 게 있는데 ACM이라는 학회에서 전 세계 대학생 대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기대를 대표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본선에 서울 예선도 통과한 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만약 본선이라도 가면 그게 아마 되게 나중에 취업할 때 대단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아, 너 거기까지 갔던 애야? 그러면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면 위에 대회가 있는데 이제 요 대회에다가 제가 앞으로 한 몇 주는 여기서 이제 과제를 진행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리트코드 갖고 2주 정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지 사이트. 그래서 과제가 이제 하나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접속 권한을 가지시면은 내가 없구나.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해결을 해 가지고 요 해결된 소스 URL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URL을 그 EL에다 올리시고 소스 코드들은 그냥 모아가지고 하나의 파일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파일도 올려주세요. 그게 제출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문제의 설명이나 이 유형들은 뭐 리트코드에서 본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입력과 출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출력을 주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고요. 이제 요번에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배열, 문자열, 열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제는 좀 배열과 관련된 문제 하나, 그리고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코딩을 해서 제출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저지 사이트를 사용해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골격에 해당되는 CPP 파일을 두 개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A번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코드인데 좀 코드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리트 코드는 함수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만 만들면 그 함수 만든 함수와 그 리트 코드 안에서 만든 코드랑 결합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사이트들은 경시대 사이트들은 입력까지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알고리즘을 잘 만들었는데 입력 처리를 잘 못해서 틀릴 수가 있고요. 또 알고리즘 잘 만드는데 출력 부분을 뭔가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메인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골격을 잘 보세요. 처음 요 세 줄은 그렇게 의미 있는 줄은 아닌데 Cout, Cin을 이용해서 입출력하는 게 속도가 printf나 scanf에 비해서 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객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높여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뭐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에 직접 뭔가 참여할 일이 있으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요 세 줄을 넣어주시고 Cout, Cin을 쓰면은 이제 빠르게 입출력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 결국 요 세 줄 떼면 요 부분인데 요 뒤로 가보면 입력 예시가 주어지면 입력 설명이 있습니다.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진다. 여기서 3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시죠? 3이에요. 그러면 테스트가 몇 개 주어져요? 3개 주어지는 거예요. 3개 주어지고 그러면 각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개의 줄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줄. 그리고 그 2줄에서 첫 줄에는 그 다음에 그 개수만큼의 정수가 공백으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게 한 테스트 셋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입력받아서 내가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는 출력을 뭘 해줘야 돼요? 1, 0,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겠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답은 1,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답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T에 두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입력받아야 될 게 T를 입력받습니다. T를 입력받아서 T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걸 뭐 화이문을 했든 포문을 했든 상관없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포문을 씁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를 읽어드려야 되겠고 읽어드린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답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구한 다음에는 답을 출력해 줘야 돼요.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T개 주어지는데 T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해결해서 T개의 답을 다 내놔도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풀면 안 될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 케이스마다 입력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출력하고 또 입력받아서 해결해서 출력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모아서 하겠다 그러면 메모리 초과가 날 수도 있고요. 사용할 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테스트 케이스를 읽고 여기까지가 있는 거고 출력해 주면 돼요. 이 출력할 때 이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모듈화를 합니다. 메인에서는 입력받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호출하는 그 함수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줄에는 그 테스트 케이스 첫 줄에는 정수의 개수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n을 줘가지고 n을 입력받았어요. 7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7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개를 받아서 유지해야 되니까 보통은 뭘 써요? 배열을 써야 되겠죠. 이제 오늘 배울 배열을 써야 되는데 배열은 변수를 갖고 용량을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100개를 받는다. 그럼 늘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동적 배열을 씁니다. 동적 배열을 써서 n개 크기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배열을 알고리즘 해결한 함수에 넘겨서 해결하게 하고 결과를 받아서 출력하고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new 딜리트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주로 C++에서는 배열을 필요할 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벡터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벡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이제 사용법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익혀 가셔야 되는데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요 의미가 뭐냐면은 요 벡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냐면 요 인트가 돼 있죠. 그럼 인트를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인트를 여러 개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벡터를 여러 개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n 주고 0을 주면은 용량이 n개짜리, 크기도 n이에요. n개짜리 내부 공간을 만들고 각 값들을 뭘로 초기화해요? 0으로. 물론 그냥 넘스 n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n개를 만드는데 얘네는 항상 초기화를 해줘요. 그러면 기본값이 보통 이나 n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n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조 문법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요. J. 그러니까 벡터는 우리가 만들 때는 벡터로 만드는데 쓸 때는 그냥 배열처럼 쓰시면 돼요. 배열을 쓸 때 우리가 뭘로 써요? 색인 연산자 갖고 접근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C인에서 읽어서 넘스의 J번째, 그러면 이 벡터에 그 주어져 있는 7개 데이터가 쭉 차례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배열을 확보했으니까 그 배열을 여기다 넘겨가지고 요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알고리즘 써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이제 사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주어 놨으니까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쓸 때는 그냥 배열을 쓴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고,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 n이다. 용량도 n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결해 보시면 돼요. 문제들이 두 개 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고, 쓰다가 잘 모르고 아니면 잘 안 되거나 모르겠으면은 이제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셔도 되고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출해서 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테스트가 있고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여기다 출력해 줘요. 그럼 내가 이 세 개에 대해서 1, 0, 마이너스 1이 주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좀 바꾸고 테스트 누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통과될 자신 있을 때 제출을 누르면 돼요. 리드 코드에서는 run, submit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면은 이제 제출이 진행이 되고요. 채점 기록들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출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맞았다, 틀렸다, 시간 제한 초과가 났다 이런 원인들이 나와요. 그럼 왜 틀림, 보통 이제 틀림 아니면 맞으면 나오겠죠. 틀림이 나오면은 원래 기대한 값과 다른 값을 여러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1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1을 기대하면 틀림이 나오겠죠. 시간 제한 초과는 원래 기대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린 건데, 여러분들은 뭔가 복잡한 어떤 고난이도 알고리즘 만드는 건 아니니까 아마 혹시 시간 제한 초과가 나면은 무한 루프 걸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옆에 요 제출 언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언어를 클릭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에디트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가 아닌 건 클릭이 안 되겠 텐데, 이제 저는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다 클릭이 되는데, 뭐 이렇게 누르면 요 화면으로 가요. 요 화면으로 다시 편집하는 화면으로 가고, 아까 거기서 앞에 있는 언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출한 게 통과 나옵니다. 그러면 요 URL, 요 URL을 복사해 가지고 A 땡땡 내 거는 요거다, B 땡땡 요거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는 그거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소스를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 URL은 쇼 소스라는 게 돼야 돼요. 쇼 소스 점 i 요 번호가 돼요. 거기 설명됐어요. 요 채점 번호, 요 제출 번호만 알면 그냥 원래 거 URL 끝에다가 붙여줘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은 된 것 같고, 쓰다가 모르시면은 이제 연락 주세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문자열, 열거형 이제를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원시 타입을 살펴봤었죠. 즉 원자 타입. 값에 변수가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 타입이죠. int, 더블 같은 거. 근데 이제 열거형은 좀 다른데 배열과 문자열은 복합 타입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의 데이터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겠고, 문자열은
문자를 여러 개 유지해서 문자열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부터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열거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언어에서 제공하는 복합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의 학생을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40명 학생 정수값은 성적인 정수값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이런 복합 타입이 없으면 정수 변수를 40개를 선언해야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 안 하겠지. 더군다나 이제 40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얘를 뭐 평균 내고 이러려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복합 타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합 타입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하나 이름 갖고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개별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데이터에 접근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색인이라는 거예요. 색인. 그래서 색인과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개, 똑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이름과 뭐 1, 그러면 여기. 근데 이 색인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0부터 우리가 써요. 왜 0부터 쓰는지는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배열을 우리가 설명할 때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벡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할 때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현재 최대 확보된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배열의 용량이 10이다. 그러면 정수 배열이다. 그럼 최대 몇 개 저장할 수 있어요? 10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확보해 놓고 내가 10개를 저장하지 않고 3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3개는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열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용량은 10이지만. 그래서 이 용량, 크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 C++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배열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언어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파이썬은 이 배열이라는 놈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파이썬 빼고 자바, 뭐 C#, C++ 이런 일반적인 언어들은 이제 배열이랑 갖고 있고 똑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동질 구조예요. 동질 구조. 근데 이 동질성이 어떤 측면에서 동질하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은 int 배열이면 int 값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각 저장되는 값들이 같은 종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쓰는데 이제 1색인부터 쓰고 싶고 0색인이 싫어서, 그래서 0번째에는 뭘 저장하냐면은 현재 크기를 내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0번째 색인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랑 나머지 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의 종류는 틀린 거죠. 뒤에 게 데이터고 앞에 거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고 우리가 쓸 때는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C에서 문자열을 이제 문자 배열에 유지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C에서의 문자열은 항상 끝에 0, 코드 값이 0인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내가 애플 이런 걸 저장하고 싶으면 APPLE 요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에 0이라는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0이라는 문자는 문자열의 끝이 뭐다, 어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요소이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는 또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동질 구조이지만 이제 물리적인 동질 구조이고 논리적으로는 사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을 배우게 되면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 가면은 이제 배열의 다양한 종류의 뭐 애완동물을 유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원시 타입 쓸 때하고는 전혀 조금 개념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은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선형 구조라는 거예요. 배열은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라는 것은 선행 요소가 있을 수 있고 후속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형 구조에서는 후속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앞에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형 구조라고 그래요. 선형 구조가 아닌 뭐 이런 식의 있으면 얘가 위고 아래면은 얘는 후속 요소가 2개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선형 구조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배열은 선형 구조예요. 물론 맨 앞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요소가 없는 거고 맨 뒤 요소는 뒤에 있는 요소가 없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하나의 선행 요소를 갖고 하나의 후속 요소를 갖는 선형 구조이고요. 배열의 요소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색인 똑같은 이름과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배열의 용량은 뭐 우리가 동적 배열, 정적 배열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배열의 용량은 결정이 되면 그 위치에서는 확장이 안 됩니다. 한번 공간을 10개 잡으면 그 위치에서는 뒤로는 확장을 못 해요. 그래서 용량을 한번 만들면은 용량은 그 위치에서는 그걸로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나중에 동적 배열을 배우면은 용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용량을 늘린다는 거는 다른데 여기가 아니라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더 큰 공간을 만들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갖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확보된 공간 뒤로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장점,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임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구조이지만 이 들어있는 요소들을 뭐 첫 번째 애를 접근하든 맨 마지막 애를 접근하든 중간에 접근하든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면은 이제 연결 구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5번째 가려면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접근하는 게 빠를 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빠를 거고 그런 식이 돼요. 근데 배열은 바로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배열에서 임의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동질 구조이고 연속 공간에 할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질 구조이고 연속 공간에 할당이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은 안 나타나는데 얘가 연속 공간이 아니면은 그 바른 데 위치를 계산하려면 복잡하겠죠. 연속 공간이 아니면. 그리고 요 각각의 공간들의 크기가 다르면 또 요 위치,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요 주소를 알아야 돼요. 요 주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요 주소를 똑같은 시간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다 크기가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슬롯이라고도 하는데 이 슬롯들의 크기가 다 똑같아 그래요. 어떤 건 뭐 2바이트, 어떤 건 5바이트 뭐 이러면은 각각을 더해야지만 이제 여기 위치를 알겠죠. 근데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소를 알면 요만큼 건너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게 해서 쓰게 되는 거고 이렇게 주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색인을 0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주소와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된 그 주소는 같은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소 개념을 각 슬롯의 주소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배열의 색인을 늘 0부터 씁니다. 그래서 0, 1, 2 이렇게 색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동적 배열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적 배열부터 살펴봅시다. 그래서 동질 구조이고 용량을 알려줘야 이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뭐 student scores 20 하면은
용량이 20인 정수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쟤를 이런 이런 데다가 int n 20 하면은 요 n이라는 배열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은 요 fu의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택 프레임에. 근데 얘는 스택 프레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동적 생성하는 거니까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애는 만들어졌다 후 함수가 이제 시작되면 얘가 그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졌다가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 배열도 같이 사라져요. 반납되겠죠. 근데 이 동적 생성된 거는 함수가 끝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딜리트 할 때까지는 계속 힙에 그 만들어진 위치에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값으로 초기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할 때 다른 그 변수와 마찬가지로 초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 타입이니까 여러 개의 값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요 특징들을 보면 요 N4를 보면은 용량은 5인데 초기 값은 몇 개 줬어요? 2개를 줬죠. 2개를 주면은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될까? 나머지 3개는 초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도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 되는데 무슨 값으로 초기화 돼요? 기본값. 기본값은 프로그램 세계에서 기본값은 0이에요. 0. 0. 늘 0입니다. 그러면 불변수면 뭘로 초기화 될까? 기본값이 뭐예요? 불변수는 false가 되는 거죠. 0은 false, 0 위의 값은 true로 우리가 C부터 그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용량보다 적은 값을 나열해 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모두 0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0 하면 왜 나머지는 다 0으로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얘를 안 해도 다 0으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초기값을 하나도 내열하지 않지만 내가 빈 초기값 목록을 줬기 때문에 전체가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고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면 뭘로 초기화돼요? 다 0으로 초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0으로 초기화하면 되겠고요. 이 초기값을 나열할 때 용량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량을. 그러면 용량을 생략하면은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나열된 초기값만큼의 용량을 확보하고 그 요소들을 나열된 그 초기값으로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N5의 그 용량은 5가 되는 거고 5개 요소들이 다 1로 초기화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얘가 다 1로 초기화되지 않아요. 얘는 하나는 1,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배열을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이제 포문을 써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그걸 해주는 걸 찾아서 쓰시면 돼요. 뭐 fill 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열 주고 1, 뭐 이렇게 주면은 다 1로 초기화를 해주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간단하게 반복문이나 조건문 갖고 짤 수 있는 것들도 라이브러리에서 그 기능을 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내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배열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배열의 선택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언어가 다 보면 그런데 이제 선언할 때 쓴 기호랑 사용할 때 쓰는 기호를 똑같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만들 때 별표를 쓰고 또 포인터를 접근할 때도 별표 쓰죠. 그래서 배열도 만들 때 요 배열 색인 연산자 갖고 용량을 지정해 주고 접근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왼쪽에 오면은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거고 이코를 오른쪽에 이제 배열 선택식이 오면은 이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그냥 가져와서 그 위치에서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L 밸류, R 밸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조 변수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 참조 변수가 뭘 참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접근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배열을 참조하는 그 참조 변수이면은 또 색인 연산자 갖고 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참조 변수 조금 다른 거고, 근데 대부분 다른 변수들은 선언할 때 쓴 그 기호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대부분 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배열의 용량을 알고 싶으면은 정적 배열의 경우에, 동적 배열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 동적 배열은 이 자체는 무슨 타입이에요? 배열 타입이 아니라 뭐예요?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냥 동적 배열의 시작 주소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제 저 자체로는 저걸 수준 스코어스를 요 위에 걸 쓰면은 제 자체로는 배열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배열로 돼가지고 제 용량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size of n 나누기 size of 각 요소의 크기, 요소의 크기로 전체 크기를 나누게 되면은 용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번잡하면은 요걸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d size라고. 그래서 std size에서 배열을 주면 배열의 용량을 줘요. 저것도 이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저거는 크기를 주는 게 아니고 캐패시티를 주는 건데 함수 이름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보면 함수 이름이 사이즈인데 사이즈 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용량을 주는 그런 수 있으니까 요 이름 함수 이름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배열을 인자로 전달했다. 그럼 이제 이런 매개 변수를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fu 요거나 배열을 전달할 때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여기서는 n은 배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로 포인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size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되겠고요. size of를 쓰면은 배열의 전체 크기를 주는 게 아니라 포인터의 크기를 줘요. 그래서 배열을 보통 우리가 다른 함수에 전달할 때 그 주소 전달 방식을 C에서는 이제 주소 전달 방식만 쓸 수 있는데 주소 전달 방식으로 이제 다른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 그 함수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배열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항상 보통 C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넘길 때 추가적으로 뭘 넘겨야 돼요? 크기나 용량 정보, 필요한 그 정보들 추가로 넘겨야지 올바르게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 선택식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용할 때 들어가는 요 값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류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쓴다든지 뭐 음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 경우에는 용량이 5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부터 4까지예요. 색인으로 유효한 건. 그거보다 커지면은 이제 엉뚱한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거나 조작하게 돼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프로그램이 죽지도 않아요. 그냥 실행이 돼요. 그렇지만 뭔가
오동작을 하겠죠. 이제 자바 같은 언어는 그런 색이 있으면은 예외 발생해서 죽어버리는데 이제 C나 C++는 잘못된 배열의 색인을 써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죽거나 예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동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용량보다 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은 내가 용량이 10이고 크기가 5면 4까지만 써야 되겠지. 0에서 4까지만. 그래서 그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사용할 세기는 0부터 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이런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제 색인을 이용해서 뭐 차례차례 접근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배열을 처리할 때 이제 for문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for문은 거기에 이제 제어 변수가 있는데 이 제어 변수가 반복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그 반복할 때마다 접근하는 색인 변수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처리할 때는 이 for문을 많이 쓰게 되겠고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배열의 용량은 인트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트 범위를 벗어나서 인트의 범위보다 더 큰 용량의 배열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열의 용량 크기는 우리가 인트로 사용하지 않고 사이즈 t를 많이 씁니다. 사이즈 t. 근데 이 사이즈 t는 언사인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사이즈 t와 결합해 쓸 때는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거, 27번, 리트 코드 27번, remove element. 그래서 배열이 주어지는데 뭐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이 주어져요. 그리고 값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 값들을 배열에서 다 없애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배열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in place라는 얘기가 나와요. in place.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데 in place라는 거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지 않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지 않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인플레이스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만들어 봤다.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remove duplicates.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받고 배열의 크기를 받겠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면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값 v 요거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V를 만나면 걔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근데 실제 원래 배열에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애를 제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이 뒤에 있는 애를 다 땡겨와야 돼요. 그쵸? 원래 배열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중간에 비워놓고 쓰지 않고요. 꼭 채워서 써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를 제거하려면 뒤에 있던 애를 다 땡겨와야 되잖아. 근데 얘를 계속 땡겨오고 있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요거를 지울 때마다 다 땡겨오고 또 가서 또 지워야 되면 또 땡겨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고 얘를 없애려면 어떤 애를 그 위치로 이제 하나씩 땡겨오지 않고 옮길 수 있냐면 어떤 애를 옮길 수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애들은 옮기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건너왔어요. 즉, 이 앞에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처리했다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은 V가 아니라는 애들이지. 있어야 될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V니까 얘를 없애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 말고 이 뒤에 있는 애를 여기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애를 갖고 오면은 이게 뭔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애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걔를 갖고 오면서 그러면 뭘 해줘야 될까? 뭐가 줄어들어요? 사이즈가 이제 줄어든 거죠. 원래 사이즈가 내가 8이었는데 내가 하나 제거한 거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넣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 돼요? 아니죠. 제거하고 나서는 제거한 위치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돼요. 왜? 이 갖고 온 값이 하필이면 또 V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설명드리려고 했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스로 아까처럼 해결하는 방법을 떠올려서 짜시면 돼요. 그것도 한 가지 인플레이스 방법이죠. 추가 공간 안 썼죠. 쭉 가면서 V를 만났어요. 그럼 뭘 해요? 맨 마지막 걸 그 위치로 옮겨와요. 옮겨오고 그 위치부터 다시 또 진행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이 나갈 때 사이즈를 줄여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쭉 가면은 이제 걔네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스 말고 인플레이스가 아니다. 이제 인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하나 더 확보를 해요. 이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여기다가 그 지우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쭉 진행하게 가겠죠. 그래서 V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여기로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해. 어? 그럼 얘를 지나갈 때 i라는 색인 변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저장할 때 또 i라는 변수를 쓸 수 없고 왜냐면 얘가 이제 가는 속도랑 얘가 가는 속도가 꼭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V니까 일로 옮겨오요? 옮겨와요? 옮겨오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건너뛰는 거야. 그럼 I는 여기가 있는데 이제 요 애는 V가 아니면 어디다 저장해야 돼? 요 전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크기를 만들고 보통은 여기서 쓰는 색인 변수, 여기서 쓰는 색인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nums i가 v가 아니면 어디다 저장을 해요? nums가 아니라 temp j에 nums i를 저장하고 뭘 해줘야 돼요? j를 증가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라인 수가 많아지니까 보통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j에다 저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해야 돼? 그 다음 위치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다 옮겨온 거죠. 다 옮겨왔는데 이렇게 옮겨오고 나면 이 옮겨온 거를 다시 또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원래 걸로 다시 옮겨줘야 되지. 번잡하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결하는 그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쉬워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스로 하라 그랬는데 인플레이스를 하지 않고 내가 똑같은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잘 떠오르고 복잡하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J라는 애를 잘 생각을 해봐요. 이 J는 I와 비교해서 어떻게 될까? 어떤 한순간에 놓고 보면 J가 I보다 클 수 있을까요? 클 수 없죠. J는 항상 I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이 J를 어디서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면 되냐면 이 공간에다 쓰는 게 아니라 바로 J를 여기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템프를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I와 J가 처음에는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가는 순간 J는 여기에 있는데 I는 일로 가고 J는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 V가 아니니까 어디다 저장을 해요? 여기다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 저장할 노는 거를 어디다 하면 돼? 원래 거에다 하면은 그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스를 잘 처음부터 생각이 안 드시는 분 아니면 색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추가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가 공간을 만들게 되면 원래 배열은 어차피 한번 쭉 처음부터 훑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게 i라는 색인 변수가 될 거고 추가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추가 공간에서 노는 그 색인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색인 변수를 어디다 적용시키면 돼요? 원래 배열에다 적용시키면은 보통 문제가 그냥 인플레이스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결하면은 결국 끝나고 나면 새 공간의 크기는 새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삭제되고 난 크기는 뭐가 나타나요? 뭐가 돼? 여기서 어떤 값이 새 크기가 돼요? J가 되겠죠. 그렇죠? 사이즈 마이너스 J는 뭐가 될까? 삭제한 V의 개수가 되겠죠. 원래 크기가 10이었는데 J가 8이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를 내가 찾아서 제거한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만약에 인플레이스로 해결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인플레이스 해결하지 마시고 먼저 뭘 생각해요? 추가 공간을 써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고 추가 공간을 썼을 때 이 추가 공간에 사용하는 이 색인이 있을 거예요. 이 색인을 추가 공간에다가 쓰지 마시고 여기다 써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문제를 만드시면은 보통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스로 알고리즘들을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추가 공간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